네, 지난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집합이란 무엇이었고, 그리고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소였죠. 그래서 원소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고 구성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그 전에 우리 교과서에 없는 유형을 몇 개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필수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였죠? 자,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원소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무슨 법이다? 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였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슨 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을 뭐로 나타낸 거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자, 뭘 주의점으로 봤었냐면, 자, 원소 나열법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자, 우리가 1, 2, 3이나 자, 3, 2, 1은 같다 다르다. 자, 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원소만 같으면 되지 순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이제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 1, 2, 3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1이라는 원소가 몇 번 적혔죠? 두 번 적혔죠. 자, 이럴 때는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약속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자, 우리가, 만약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산여고 1학년 학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1학년 학생들 다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규칙성이 없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해가지고 땡땡땡 99, 100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맞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가질 때는 이 줄임 표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 규칙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건 제시법은 뭐였었냐면요. 자, 이건 다 아시죠? 자, 일단은, 자, x바 x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을 대표하는 원소를 우리가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무슨 법이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5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적어주시면 이렇게 적는 게 조건 제시법이었는데,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에서 발전된 문제를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자, 뭐였냐면, 자, 이런 게 있었죠. 2x 더하기 1이다. 근데 x는 만약에 5 이하의 자연수다. 자, 지난 시간에는 자, 10 이하의 홀수를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근데 살짝 조건만 바꿨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모으기 모았는데 뭐를 모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2x 플러스 1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x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x에 대한 설명인 5 이하의 자연수를 먼저 구해 주시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답은 뭐냐면 이 x에다가 1, 2, 3, 4, 5를 차례대로 대입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집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7. 자,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9.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11이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발전된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약간 발전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자, 우리가 원소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은 자, 집합의 기호로 우리가 중괄호를 쓴다고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울타리를 쳐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집합 A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원소를 이렇게 하나씩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여기 콤마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하나하나가 뭐다? 우리가 원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12로 보지 1, 2로 보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를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돼요. 그래서 콤마를 적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자,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종종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 1,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는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고요. X는 A의 원소이고 Y도 뭐의 원소이다? A의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뭘 구해봐라? 자, B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보면 분명히 x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바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결국에 뭐의 원소다? a의 원소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수는? 그죠? 0, 1, 2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도 a의 원소래요.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냐면 0, 1, 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0, 1, 2, 0, 1, 2 될 때 어떻게 해라? 더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x가 0일 때 y가 얼마다? 0, 1, 2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더하면은 0, 1, 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봐라 이렇게 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자, 체크해 주십시오. 자, 뭐를 만들면 좋다? 표를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에도 보시면 짜잔!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 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표로 만드시면 좀 편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주어진 원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자, x하고 우리가 y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에다가 우리가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책에서는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두고 있거든요. 교재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는 x에 해당되는 숫자가 0, 1, 2,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숫자가 0, 1, 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에서 막 가져와가지고 더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맞틀릴 수도 있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쉽게 빠뜨리지 않고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0 더하기 0이죠. 이게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 0. 자, 그 다음에 0 더하기라면 1. 자, 0 더하기 2 하면 2가 됩니다. 1 더하기 0 하면요. 1이 되고요. 1 더하기 1 하면 이거 2가 됩니다. 자, 1 더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3.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0 하면 2. 2 더하기 1 하면 2. 2 더하기 2 하면 2 더하기 1이 3이죠.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다? 4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복습을 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만약에 원소날법으로 고쳐라 라고 했을 때 좀 주의점은 뭐냐면, 자, 원소날법에서는 자, 중복되는 숫자 몇 번만? 한 번만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0, 1, 1, 2, 2, 3, 3, 4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중복된 거는 몇 번만? 자, 우리가 한 번만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 1, 2, 3, 4라고 우리가 답을 적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날법에서 약속했던 것을 대단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명히 중복된 건 한 번만 쓰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원소날법에서 우리가 바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C라는 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 교재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자, 이번에는 XY를 우리가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조건은 똑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자, 뭘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올 때는 우리가 표를 만들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좀 편하거든요. XY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0, 1, 2. 자, 0,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0 곱하기 0. 자, 0하고 곱하면 다 0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도 0하고 곱하면 다 0이 되겠고요. 1, 2는 얼마다 1, 1, 2는 얼마다 2, 2는 얼마다 2, 2는 얼마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중복된 거는 우리가 한 번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거는 0, 1, 2, 4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인식법에는 이 앞에 꼭 X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바 뒤에는 뭐가 중요하다?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여기 있는 원소들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때는 보통 뭘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표를 만들어 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소가 두 개일 때는 표 만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뭐냐면,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A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한집합 A의 원소개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개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다음 중 우리가 옳은 것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 교과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A가요, 중괄호 안에 0이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원소가 뭐라는 소리예요? 0이 하나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NA가 우리가 0이 아니고 얼마였다? 1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영양 기록에서도 정리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좀 중요한데요. 2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책에서는 이거 다루지 않았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집합을 나타낼 때 그 기준을 만족하는 하나하나를 뭐다? 원소라고 불렀잖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주로 숫자 아니면 문자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집합도 하나의 원소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게 바깥에 있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맞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원소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요. 원소가 몇 개다? 2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문제집에 또 이런 것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거든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소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어떻게 되겠냐면 이게 바깥에 있는 우리가 집합교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뭐로 보냐면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A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합이 원소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책에서는 이런 게 좀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자, 0,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떼래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건 얼마가 된다? 자, 3이 되죠? 왜 원소가 몇 개다? 3개니까. 자, 뒤에는 원소가 몇 개냐면 2개죠. 그래서 3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자, 1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다가 사실은 4번 뭐야? 3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n, 자, 3, 이건 뭐냐면 3을 우리가 원소로 가진 집합의 원소 개수죠. 얼마다? 1. 자, 요거는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거든요. 1이죠. 그래서 1은 1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다양하게 나오네.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1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요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고요. 자, n파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공집합의 원소 개수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좀 배웠던 건데요. 자, 이거는 집합 안에 뭐가 있다? 공집합이라 원소를 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뭐다?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0, 1을 우리가 원소로 가진 집합의 원소 개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서 자,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4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다?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가 문제집에서는 교과서보다 좀 발전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두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개념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복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집합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걸 배우셨고요. 오늘은 집합 2개 이상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에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 2. 자, 집합 사이 포함 관계예요. 근데 포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포함?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하나 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확 감싸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회사 AB에서 개발한 신원 확인용 인증 수단을 집합 AB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지문, 홍채, 얼굴, 목소리. 자, 그 다음에 B는 지문, 홍채, 카드, 열쇠, 얼굴,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NA는 얼마입니까? NA? NA 4지요, 그죠?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MB는 어떻게 됩니까? MB. 자, B 회사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B가 우리가 종류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속하는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개수가 많은 쪽이 우리가 포함하이라는 식으로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문 있죠? 홍채 있죠? 얼굴 있죠? 목소리 있네요. 다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빨간 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 왜냐하면 저것들이 용어이고요. 그 용어에 대한 약속을 뭐다 정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개념 연계에서 보시면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B 안에 A가 쏙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이 A를 B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에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거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B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B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호 하나 있죠?
자, 이 기호 기억나십니까? 자, 이 기호는 무슨 기호다? 자, 이 기호는 원소 기호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기호다? 부분 집합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고요. 얘는 집합과 뭐다? 집합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나타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어떻게 A와 B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다 쓸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작은 걸 왼쪽에 적어주시면 좀 보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자, 또는 B는 A를, 자, B는 어떻게 되죠? B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A를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어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제도 이 기호 기억나시죠? 원소가 아니다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분집합이 아니면요, 원소를 하나도 포함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A에 있는 게 하나라도 B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별표 한 10개쯤 해야 돼.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집합 A에 대해서 자, 이 두 가지를 뭐 한다?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렇게 뭐 한다? 약속이라고 적습니다.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우리가 사실은 자기를 자기의 부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건 국어고요. 자,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자기도 자기의 부분집합이라고 뭐 한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무슨 집합? 공집합입니다. 자, 근데 공집합은 사실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하지만 수학에서 뭐 한다? 이것도 집합이라고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공집합은 또 뭐가 되겠어요? 모든 집합이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고 뭐 한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왜 그래요? 하면 된다. 안 돼요. 자, 그거는 1 더하기가 3이 아닌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술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1번에 보면은 A는 1호라고 되어 있고요. 자, B는 어떻게 되어 있다? B는 1호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B의 관계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가 3개고 여기가 2개니까 볼게요. 자, 1 있죠? 자, 5 있죠? 그럼 포함돼요, 안 돼요? 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4, 6,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2 있나요? 2 있죠. 자, 3 있나요? 3이 없네. 자, 4 있나요? 4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딱 뭐만 없어요? 3만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 설명이 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하나 안에 하나 쏙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자, A는 마이너스 5, 7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바 X는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자, 7보다 작은 정수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는 원소를 알고 있으니까 B만 우리가 원소는 알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 잘 아시지만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자, 마이너스 7에서 7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에서 자, 어디까지? 자, 우리가 7까지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 있나요? 마이너스 5 있죠? 자, 7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A는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자, 3x-6이 0보다 작은 뭐다?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답위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족하는 값수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집합이라는 용어도 나중에 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뭐를 모아놨기 때문에 해를 모아놨죠?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해집합이라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풀어주면 X는 뭐보다 작겠어요? 2보다 작은데 그 중에 뭐만 골라봐라. 자, 자연수만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다? 1 하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2차 방정식 푸시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0하고 뭐다? 2가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적는 것이 바로 여기는 문제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있는 원소가 다른 한쪽에 모두 다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집합관계라고 하냐면 부분집합관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인데요.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는 자, A, B, C를 원소로 갖는 우리가 집합입니다. 근데 이거에 뭐다?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NA는 얼마입니까? 자, 3이죠. 자, 원소가 몇 개다? 3개야. 자, 그러면은 이 집합보다 작은 집합을 구하라 이겁니다. 단 여기 있는 원소는 뭐 해야 된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자, 무슨 두 가지 약속을 했었다? 그렇죠.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자, 원소가 3개인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집합도 자, 원소가 몇 개다? 3개인 부분집합부터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원소가 몇 개다? 원소가 0개가 되는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부분집합을 뭐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빠짐없이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가 얼마다? 0. 그리고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 그 집합의 원소 개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볼게요. 그럼 원소가 몇 개다? 이번에 한 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원소가 몇 개다? 우리가 2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한글도 적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 뭐 있을까? 자,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한 개인 건 A, B, C 각각을 우리가 이렇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개인 거는요. 그렇죠. A, B 있고요. 자, B, C 있고요. 그다음 뭐다? CA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A, C라 쓰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인 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을 다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울 동안 한번 적어보십시오. 문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4개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원소가 몇 개인 것부터 자, 0개인 부분집합부터 자, 몇 개까지 자, 그렇죠? 원소가 몇 개? 우리가 4개인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까지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원소가 몇 개? 자, 1개인 부분집합. 우리가 객관식으로 풀 때는 이렇게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그래서 우리가 기호나 숫자만 땡땅 적으시면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서술형 채점의 기준은 교과서 예제 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원소가 0개인 거 한번 볼게요. 자, 공집합. 자, 1개인 건요. 그렇죠. 1, 2, 3, 0, 아니죠. 0이죠. 0, 그 다음에 2, 그 다음 뭐다?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소가 2개인 거는요.
자, 0, 2, 그 다음에 어떻다? 0, 4.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 요령이냐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0, 6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0 고정 다 됐죠? 그럼 2, 4. 그 다음 뭐다? 2, 6.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자, 4, 6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원소가 3개인 거는요, 자, 0, 2를 고정하겠습니다. 그럼 0, 2, 4. 그 다음 뭐다? 0, 2, 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다? 0, 4를 고정시킬 수가 있겠죠? 0, 4, 6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0을 제외한 뭐다? 2, 4,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인 거는요, 우리가 0,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그래서, 와, 이거는 16개나 다 적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원소가 3개인 거에 대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봤고요. 자, 이거는 원소가 몇 개? 4개인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을 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요. 이렇게 부분집합을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 자, 부분집합이 뭐다? 개수만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 이게 수학영역 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배웁니다. 자, 오늘은 부분집합을 처음 배우셨는데요.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있는 원소가 다른 한쪽에 다 들어갈 때, 그럼 일일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냐면 바로 부분집합을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A는 우리가 1, 2, 3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원소가 몇 개다? 그렇죠. 3개이기 때문에 앞에처럼 우리가 부분집합을 다 구하시면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말 그대로 뭐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안 빠뜨리고 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고정해놓고 다른 것만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처음에 1이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뭐가 되겠어요? 이 원소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도 2는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3도 어떻게 되겠어요?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어떤 단어에 좀 강조를 많이 했냐면요. 자, 앞에 있는 원소를 선택한 거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경우가 또 나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개를 다 선택했어요. 그럼 이 경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1, 2는 택하고 3은 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 2만 될 수가 있고요. 1은 택하고 3은 택하고 우리가 2는 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얘는 뭐만 택한 경우죠? 1만 택해서 우리가 원소로 갖는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집합에 대해서 작은 집합은 거기 있는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2, 3만 우리가 선택한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만? 2만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뭐다? 3만 선택한 경우가 되고요. 이 경우는 뭐가 되죠? 전부 택하지 않았네. 바로 이 경우가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 각 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중2 때도 뭘 배우셨냐면 경우의 수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1을 선택한다 안 한다의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2도 선택한다 안 한다 가지수 2가지. 3도 때에서 선택한다 안 한다 가지수 2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2 때 경우의 수에서 각각 동시에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곱의 법칙에서 곱해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 그래서 몇 개다? 8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1, 2, 3, 4가 있어요. 자, 1, 2, 3, 4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1, 2, 3, 4가 있으면. 자, 그럼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한다, 안 한다, 2가지. 자, 2도 선택한다, 안 한다, 2가지. 3도 선택한다, 안 한다, 2가지. 4도 선택한다, 안 한다,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얘가 2의 4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지수는 밑은 얼마로 돼 있어요? 자, 2로 일정하죠. 왜? 선택한다?
안 한다의 경우이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자 바로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바로 뭐다? 원소 개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바로 부분의 집합이 아니고 부분 집합의 뭐다? 개수 내는 공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삼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바로 요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2의 뭐다? 2의 그죠? n 거듭 제곱입니다. 왜? 여기 보면 원소 개수가 몇 개다? n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번에 1번을 살펴보면 자, 원소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울 때도 특정한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었죠? 그 사람 아예 뺐죠? 그 방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집합이 있는데 이 1은 어떻게 되겠어요? 포함하면 안 된대요. 그럼 포함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1을 그럼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2와 3은 각각이 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가지수에서 아예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2의 세제곱이 전체 부분 집합인데 1은 어떻게 하겠어요?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되냐면 우리가 2의 제곱이 돼서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 4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1, 2를 항상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도 포함하면 안 되고 2도 포함하면 안 되니까 1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 왜냐면 원래는 선택한다 안 한다 두 가지지만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 2도 택하면 안 된대. 그럼 얘도 한 가지. 근데 3과 4는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원래 네 가지였는데 1, 2는 항상 포함해야 되거든요. 아예 빼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이 되는 몇 개다? 4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데 만약에 K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N개였잖아, 그지? 그러면 그 원소를 어떻게 한다? 개수를 빼주시면 이것이 바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하고 연결이 참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 고부의 법칙 그때도 합집합, 부집합 이런 것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집합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건데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 적어놓겠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한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 그래서 집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떨 때 같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1, 3, 5, 15라고 원소 날법으로 주어져 있고요.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와 X는 뭐의 약수다? 자, 15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B를 원소 날법으로 고쳐주면 역시 뭐가 되냐면 1, 3, 5,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합이 같다는 것은 들어가 있는 원소가 뭐다? 같으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집합은 원소 날법에서 여기는 원소의 순서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원소끼리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에 있는 게 모두 다 B에 다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B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어디에 다 있다? A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그을까요? 자, 이와 같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이럴 때 두 집합은 뭐한다? 같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관계로 우리가 바로 갖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뭐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 날법의 성질에 의해서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원소들끼리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두 집합의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역시 같지 않다는 not을 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로 같지 않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집합의 상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기호는 아니면은 같지 않다 중 알맞은 것을 한번 써넣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A는 자, 2, 4,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7 이하의 짝수랍니다. 그럼 7 이하의 짝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4,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자, A하고 B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다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x가 x제곱 마이너스는 0이고요. 자, b는 얼마다? 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1번 같은 A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시면 이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같아요, 달라요? 자, 그렇죠? 여기는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집합이 같지 않다라고 나타내시면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빨간 글자 나오네요. 자, 징부분집합. 자, 이건 좀 쉬워요. 진짜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부분집합 설명할 때 내가 두 가지 약속이 들어갔잖아요. 뭐? 자기는 자기의 부분집합이고 공집합도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인데 좀 어색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를 자기의 부분이라고 안 한다고 말했잖아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뭐를 뺐다? 그죠? 자기 자신을 뺀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분집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진부분집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기 보시면은 우리가 1, 2, 4가 있고 A가 자, B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1 있고요, 2 있고 4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진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일단은 두 집합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 4번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부분집합에서 조금 발전된 겁니다. 자, 무슨 집합을 구해봐라?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는 모두 구하라, 개수 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그러면 부분집합은 여기는 원소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가장 원소가 작은 게 원소가 몇 개? 자, 0개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는 몇 개였냐면 최대는 자기 자신이 된 게 자기 자신이 된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3개인 부분집합이 가장 큰데, 자, 근데 무슨 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뺐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원소가 0개인 거, 그리고 몇 개인 거? 1개인 거. 자, 그리고 몇 개? 그죠? 원소가 2개인 것까지만 구하시면 되고요. 3개인 것 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뭘 물었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을 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0개인 거, 8, 공집합. 자, 1개인 거, 자, P, Q, 그 다음 뭐다? R. 자, 그 다음 2개인 거, 자, PQ. 자, 그 다음은요, PR. 자, 그 다음 뭐다? QR. 이렇게 우리가, 3개. 그 다음 뭐 있어요? PQ. PR, Q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개다? 7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추가 하나 할게요. 자, 뭘 추가해야 되냐면, 자,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집합의 개수?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도 나와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x1부터 어디까지? 자, xn까지 볼게요. 그러면 원소가 몇 개다? n개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의 n 거듭 제곱이 뭐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죠. 자, 근데 거기다가 자, 전체에다가 1을 빼준 것이 뭐의 개수다? 네, 진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뺀 거죠? 네, 자기 자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셨냐면 바로 집합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만 묻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뭘 사용하는 게 낫냐면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뭘 배우실 거냐면 집합도 이제 수처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